네, 여러분, 내과진료보조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응급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이제 내과진료라고 하는 게 약들을 사용을 해서, 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내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학문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고자 기본적인 약리학, 약물 동태학, 약물 생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중간고사 이전에는 강론이 아니라 총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진료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약동학과 약력학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특히 이제 우리가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들이 심폐소생술에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약들의 작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약을 쓸 때는 이 약이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제 위험한 내용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PR에 사용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콜린성, 아드레날린성 약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용들이 약간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렇게 아주 쉬운 내용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피그미 부족이 사용을 하는 독화살인데요. 이 독화살이 작은 동물들, 토끼나 새 같은 것을 독화살 맞으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돼서 잡을 수 있는 사냥용 독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독화살을 뭘로 만드는지 봤더니 바로 이 베큐론이라고 하는 식물, 이게 이제 알킬로이드 컴파운드 투보쿠라린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분을 통해서 이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 이게 근육과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더라. 어떤 작용이냐면 N-아세틸콜린,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차단을 하면서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어떤 신경 전달을 시키는 그런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블럭이 되면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근육 마비가 오더라. 이 성분을 약으로 이렇게 정제를 한 것이 바로 베큐로니움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냐면 수술할 때 환자를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술할 때 독화살을 맞고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하시겠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생약이 안전하다,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미신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분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작용을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용량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써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약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이고요. 그리고 근대의학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퀘스천입니다. 에피네프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에피네프린을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책임감 있게 현장에서 본인의 결정대로 사용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벌에 쏘여서 의식을 잃은 환자를 현장에서 구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쏘임 사고로 연간 적게는 한 4~5명, 많을 때는 한 10명에서 20명까지도 사망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초기에 사망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연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의료 지도를 받아서 에피네프린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사를 주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서브큐타니우스, 피하 주사, 그리고 근육 주사,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는 피하에 흡수된 것이, 피하에서는 혈관의 크기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근육은 피하보다는 혈관이 두껍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굵은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서브큐타니우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정맥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작용을 나타냅니다. 자, 0.3을 서브큐로 주라고 했는데 라인으로 그냥 1mg을 줘버렸어요. 네,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약물을 잘못 투여를 했을 때 그것이 몸 안에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톡시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성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처치가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피네프린이 과연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무슨 작용을 나타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행히 이제 환자는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조금은 좀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2시간을 봐야 될까요? 3시간을 봐야 될까요? 한나절을 봐야 될까요? 하루를 봐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이 약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노트로픽, 크로노트로픽 2가지 이펙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노트로픽이라고 하는 건 심장 근육을 수축시킨다라는 얘기고요. 크로노트로픽이라고 하는 건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만든다. 그러면서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 즉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올리고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에피네프린을 투여를 받는다면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러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심장이 빨리 뛰고 세게 뛴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냐? 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심장의 근육에 부하를 늘리게 되면서 심장 근육이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그러한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혈관이 수축되면서 말초 부분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본적인 이제 약리학의 기본적인 생리학, 약동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